떡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찬을 하던 우리나라가 보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그 문헌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해경궁의 그 상을 원행 그 상을 보시면 아시지만 떡을 보면 백설기만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라 그 백설기나 무지개떡이나 그런 떡에 그 편떡에 보면 위에 예쁘게 모양을 내요. 지금은 이제 데코라고도 하고 공예라고 절편 공예라고도 하는데 그 옛날에도 예쁘게 먹는 그 모양을 예쁘게 내는 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우끼떡이라고 맨 위에 올려놓는 우끼떡이라고 하는데 맨 위에 떡을 올려놓으니까 그 떡이 그러니까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손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손대지 않은 예쁜 모양을 그대로 올려놓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 주인공을 위한 떡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먼저 손을 대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우리는 보니까 확실히 그 배려, 남을 그 굉장히 상대를 존중할 때에는 그 음식에서도 그걸 나타냈던 것 같아요. 여주는 그러니까 찹쌀기가 되게 많은 쌀의 품종이에요. 그래서 되게 밥을 하고 나면 되게 찰져요. 찰지고 그다음 밥이 식어도 되게 쫀득쫀득해요. 그래서 되게 찰기가 아주 높은 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치대는 떡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예쁘게 모양을 내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 치대고 얼른 접착력이 또 좋아야 이게 그 바람떡 모양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만큼 접착력이 그러니까 되게 쫀득쫀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라도 지역이나 강원도 지역의 쌀은 쌀알이 통통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좀 알이 굉장히 큰 편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네, 아주 좁고 그다음에 보면은 그래도 여주가 이제 말하자면 한양이랑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쌀은 진상으로 계속 임금님께 올렸다고 그런 이야기는 있고요. 네, 그래서 맵쌀은 5시간 정도는 불리셔야 그래야지 이제 좀 제대로 불려지거든요. 이렇게 작아도 맵쌀이 되게 조직력이 단단해요. 단단하고 빨리 풀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4시간에서 5시간은 불리셔야 되는데 여름에는 만약에 불리다가 한 번 정도는 물갈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물이 5시간 이상 있으면 물이 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한 번 정도 물갈이를 해주시고 한 4시간에서 5시간 불리시는 게 좋고 그렇게 해서 1시간 정도 물을 빼요. 충분히 물을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곱게 방아를 찌는 거죠. 가루를 넣는 거예요. 그 안에 소라고 하죠. 그래서 소를 넣을 건데 그 소에는 팥, 그러니까 이제 팥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붉은 팥도 있고 강낭콩 같은 하얀 팥도 있고 여러 가지 팥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팥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팥을 삶고 얘도 이제 불려서 삶고 해서 넣어서 나중에는 얘도 또 껍질은 이렇게 내려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밑에 거만 계속 불에다가 수분을 날려서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볶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볶아주던 거를 나중에 얘가 합쳐지지는 않으니까 설탕이나 이런 걸 넣고 그다음에 동그랗게 합칠 수 있게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만들고 이제 좀 단맛을 좀 내는 거죠. 그냥 물을 너무 물을 많이 넣을 것도 없고요. 그냥 얘가 잠길 정도만 팥이 그 정도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팥을 끓일 때는 뚜껑을 열어놓고 끓이세요. 요거는 따라서 한번 버려주세요. 그래서 다시 새 물로 이제 이제 삶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물을 좀 더 많이 잡아야 되고요. 그 그람수의 5배는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 또 곱게 채를 쳐서
그래서 고기에 채를 치고 그 채를 치는 이유는 안에 이제 그때는 소금도 적당하게 넣어야 간이 맞겠죠. 그래서 소금도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렇게 색깔을 드리는 거는 얘네들하고 또 같이 채를 내려야만이 그래야 색깔이 골고루 입혀요. 그래서 같이 혼합해서 색깔을 입힐 거는 같이 이제 채를 내려서 그거는 그거대로 따로 쪄줘야 되는 거죠. 공기를 준다는 거는 나중에 쌀가루를 썼을 때 떡을 쪄도 폭신폭신하게 하고 되게 식감을 좋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은 좀 내려서 공기를 갖다 골고루 주는 게 나중에 그 떡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쪄줘야 나중에 떡이 완성도가 되게 식감이 되게 중요한데 네. 그 식감은 이런 공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수분을 줄 거예요. 근데 수분을 주는데 지금 이제 물을 넣을 거예요. 근데 요게 지금 한 컵이에요. 아, 200cc. 예. 근데 수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실은 조금씩 다르고 그 다음에 쌀가루를 얼마만큼 침지해서 수분을 얼마큼 먹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컵을 준비하지만 그걸 와락 다 부으면 안 돼요. 물은 지금 펄펄 끓죠? 끓을 때 올려놔요. 그리고 뚜껑을 닫고 그 다음에 김이 오르면 15분 정도 찌면 돼요. 아무래도 이게 녹화가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뭉쳐지거든요. 이렇게 예, 뭉쳐지면 얘를 가지고 또 펴서 할 거예요. 네. 조금 뭉쳐지고 있어요. 행사가 끝날 쯤 되면 살짝은 굳겠지만 그렇게 심하게 딱딱해지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학교를 이제 가다가요. 저는 중간에 일본에 유학을 했었어요. 일본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꾸로 일본에서 한국의 역사를 더 깊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통 음식이라던가 이런 거에 더 관심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거기서 훨씬 더 이제 도자기나 이런 데에도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워낙 좋아하는 게 이런 그 전통 음식을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할머니가 워낙에 큰 제사나 엄청 큰 행사를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다, 뭔가 배우고 싶다 할 때 그게 싹 그 파노라마처럼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빚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 음식에도 계속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유명하다는 명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가서 공부도 하고 그랬죠.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서 그 한국 전통 음식 연구소라는 데를 먼저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런 거기 가면 그 아카데미는 뭐 떡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패백도 가르치고, 근데 그런 모든 게 생소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되게 그 전 과정을 즐겁게 배우다가
고문원도 거기서 다 하고 그러면서 이걸 전공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식품조리학과를 다니면서 늦게 이제 졸업을 한 거죠. 제가 전통주를 빚는데 전통주는 쌀, 물, 누룩으로만 빚는 전통주를 빚고 있어요. 그런데 쌀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주는 쌀 특화 지역이라서 망설일 필요가 없이 그냥 여주 쌀을 택한 거죠. 술 이름은 순향주, 순하고 향기로운 술이라 그래서 순향주. 순향주. 네, 근데 그거는 300년 전에 안동 장계양 할머니의 레시피를 복원한 거예요. 그리고 백년향이라는 탁주를 하고 있고요. 여주 산병은 그러니까 보니까 그런 행사할 때, 그다음에 이런 잔치 음식이죠. 잔치 음식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여주 산병이 웃기떡이라고도 많이 고문원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웃기떡이라고도 나와 있고 성균관에서도 웃기떡으로 썼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보면 여주에는 어쨌든 왕비가 7명에서 8분인가 이렇게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댁에서 이거를 저는 만들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주에는 이렇게 뭐 어열 행차라던가 이런 게 원주하고 강릉 가는 삼각계 놓여 있대요, 여주가. 그래서 여기에도 꽤 이렇게 오셔서 많이 쉬고 가다가 많이 쉬고 그랬던 역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옛날에는 양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댁에서 이거를 잔치 음식으로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성호사설에 그분이 그 책을 쓰신 분이 여주 거기에 정확하게 제조 방법이 써 있다고 해요. 과거라면 그때는 품앗이 문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집안에 큰 뭐 양반 어느 댁이든 만약에 행사가 있으면 온 그 마을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가능했다고 봐요. 그래서 나란히 앉아서 만두 빚듯이 만들었다면 그때는 충분히 그거는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저의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손이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손이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얘가 차가우면은 만들 수가 없잖아요. 식으면. 그러니까 따뜻한 상태에서 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보온을 유지해 가면서 얘를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떠한 행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쭉 이어지지 않고 기계화되지 않으니까 손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이어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12년에 네. 여주 산병을 이제 다시 한번 지역 특산품으로 하려고 여주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향토 음식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네. 자료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물은 얼마큼 주고 뭐 이런 거가 남아 있지는 않고 지역의 여주에 여주 산병이라고만 해서 이걸 특산품을 만드시려고 하셨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 연구하셨던 분이 아마 지금 안 계시고요. 여주 산병은 저는 각 지역에 가면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 떡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은 여주에는 딱히 이렇게 떡집을 가도 늘 그 획일화된 떡, 절편 뭐 이런 것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주에는 여주를 지역을 대표로 하는 떡이 없을까 하고 이제 저도 보다가 그러다가 여쭤보고 그 다음에 주무관들한테도 여쭤봤더니 여주산병이라는 떡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쭉 이어서 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렇지 여주산병이라는 떡이 있다 하고 저는 이제 그때 지역에 와서 들었죠. 제가 한번 이거를 여주산병을 책에서만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보면서 그래서 먹어본 거죠. 처음 만든 거는 이미 3년 전에 만들어 봤어요. 그때부터 저는 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그 정도 되죠. 처음에 그 고문원을 보다가 그리고 우연치 않게 그 고문원 보면서 여주 산병이라는 그게 보여서 그때 이제 한번 그거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굉장히 다들 그러니까
거의 다 생소해 하더라고요. 떡을 이게 여주산병이라는 떡이라고 했는데 다들 그게 산병이라는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여주 그래서 되게 생소해하고 이게 여주 지역 떡이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시식하시고 야 여주 쌀은 정말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쫀득쫀득하고 빨리 안 굽고 이러니까 워낙 찰지니까 요리는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셰프들도 많고 그 다음에 뭐 미슐린도 있고 다양하게. 그래서 맛있게 하는 요리는 얼마든지 있지만 그 문화를 대표로 하는 전통 음식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있다고 보진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당연히 그거를 맛있는 음식을 먹는 데도 있지만 전통으로 이어나가는 그거를 문화로 계속 이어나가는 음식 문화는 어떻게든 말하자면 주변에 있는 그 농경사회랑 맞물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문화라고도 보는 거고 그리고 또 그거를 누군가가는 꼭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만약에 이게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교육을 좀 하게 되면 이거는 각 가정에서도 되게 어렵게 가르쳐 주지 말고 좀 쉽게만 알려줄 수 있는 방법만 찾아내면 각 가정에서도 다시 이제 해 먹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전 보거든요. 어차피 스토리가 없는 음식은 없거든요. 이야기가 다 있어야 그 음식도 가치를 알 수가 있는데 그거를 저는 이렇게 같이 그걸 하나의 그냥 장사로 보는 것보다 문화 그거를 계속 이어나가서 그동안 몰랐던 걸 더 연구해서 도리어 더 이야기를 더 찾아내고 해서 거기에 이 여주 산병이 있기까지는 이러이러한 게 있었다는 걸 더 홍보를 하고 싶은 게 더 강하죠. 여주 산병을 만들어 보면요. 아무래도 이제 얘를 쪄서 살짝 밀대로 밀어서 이렇게 약간 치대고 그러는 공정 과정은 있어서 어렵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되게 왠지 그 만두처럼 빚는 모양이 복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또 가운데에 우리가 색소를 넣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천연색으로 예쁘게 싸서 하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쁜 장식으로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주산병은 되게 장식으로는 되게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쌀이 좋은 거는 물론 그건 당연한 거지만 그 외에 색감을 들여서 예쁘게 감싸 안아서 왠지 모든 거를 이렇게 감싸 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특징이 있는 떡이 아닐까 싶거든요.